저는 진주에 사는 이진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스가 빠진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제2의 제3의 아니 제가 제2의 제3의 피해자인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도 많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못 배웠지만은 옳고 그름은 압니다. 저는 2002년도에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해서 그걸 벗고자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어떤 법무사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직을 해달라고 줬습니다. 그때는 법무사가 뭐 하는지는 몰랐고, 근데 그때 당시 변호사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더만은 내가 이거 한 걸 좀 벗어야 되겠다. 근데 그 변호사는 금액을 부는 게 나는 그 금액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돈 가진 거에 택도 없으니까. 그래 나오는데 그 변호사 사무장이 나를 그 법무사에 데려갔습니다. 돈 적게 들고 여기서 대리로 해준다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해지면은 말도 평소에도 말 주변이 없는 데다가 감정이 좀 격해지면은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대신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변호사를 갔는데 변호사 돈이 안 되니까 나오는 차에 그 사무장이 저걸 했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들도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갔는데 그 변호사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묻더라고요. 재산을 가진 게 있냐? 재산 없다. 뭐 통장에 돈이 있느냐? 통장에 돈 없다. 통장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그냥 살아래요. 명의도용 당한 거를 제가 왜 그걸 안고 갑니까? 명의도용 당한 그 시절에 경찰에 고발을 또 했고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경찰이 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가 석방지휘한다고 풀어줬더라고요. 풀어줘서 합의 보라고 풀어줄 것 같으면은 나한테 미리 전화를 해갖고 풀어주는 의향이 있느냐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도 않고 풀어줬습니다. 나한테 합의 봐주라고 찾아왔었는데 그때 나갈 때는 내가 칼을 들고 나갔었어요. 집주인이 그래 인생 조진다고 그래서 칼 놓고 나갔습니다. 정말 믿었던 인간이라서. 근데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몇 년 동안 잡히지도 않고 그래 어찌 해갖고 지금 재작년에 만났습니다. 뭐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방에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만나면 죽여버리더라고. 저는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솔직히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근데 내가 당한 거 내 속으로만 사게도 여기에 나한테는 안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한 거는 내가 이렇게 당한 거라 이때까지 그런 안 떠들고 다녀나니까 이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집단에 썩어 빠진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그게 그렇게 말하기 하면 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고 치지도 않았고요. 근데 혼자 그걸 사귀다 보니까 내가 혼자 사귄다는 걸 아니까 이놈들이 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이라는 것들이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나는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매겨서 내가 모르니까 돈을 줘갖고 내 이거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그 말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가 혼자 내가 그거 뒤집어 쓴다고 해갖고 법무사한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사한테 이득이 돼야 내가 지게끔 하겠죠. 증거에 갖다 놓지 않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 법무사는 첫 재판이 열렸었는데도 증거를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첫 재판 열릴 때 나는 대신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주변에 있어갖고 대신 그거를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물었어요. 해줄 수 있냐? 나는 감정이 격해지면은 조금 말이 어버버나가고 말주변에 없다 보니까 말이 두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하니까 이거 증거를 풀 테니까 증거를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법무사가 변호사만큼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적게 받고 대신 제가 해주는 저건 줄 알고 했는데 갔더만은 재판하는데 안 갑니까 하니까 우리는 증거만 제출하지 베일로 제출하지 거기 가서 이야기할 적이 아니다 하는 게 기가 안 차더라고. 난 그런 저걸로 했는데 아니 그래서 일단은 재판 때문에 갔습니다. 재판 때문에 갔는데 판사님이 그래요. 증거 제출하세요 라는 거예요. 뭘 항소를 하는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려면 증거를 이거는 억울한 거다 하면서 억울한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 제출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 증거 제출 안 했냐고 가서 물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에 증거를 나중에 난 제출했다고 생각했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졌습니다. 재판을 졌어요. 재판을 졌는데 내가 아주 지거한 증인도 있고 지거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길뱅을 하더라고요. 왜 길뱅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증거를 갖고 왔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법무사가 나 저걸 하려고 그러면 나의 상대방 쉽게 말해서 채권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한테 돈을 받으려면 나한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길변경을 했더라고요. 자신있게 나한테 돈 달라고 직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
기일 변경이 됐으면은 법무사한테 기일 변경이 됐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든지 법원에서 나한테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법원 가갖고 법원에 가서 재판할 거라고 갔는데 재판하러 간 그 순간에 기일 변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법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일 변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일 변경이 어떤 식으로 된가, 뭐 증거, 누가 증인이 어떤 증거를 한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눈치싸움 한 거겠죠. 나는 이 법무사라는 썩어 빠진 놈이 나를 엮으려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명의도용한 그 당사자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또 기일변경을 또 하더라고요. 기일변경 2번을 해가서 이놈들의 기일변경을 2번을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인사이동을 합니다. 인사이동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은 맡아갖고 재판하고 모든 증거를 다 보고 이 명의도용한 당사자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판사님 앞에서 다 자복을 했는데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기일 변경해서 인사이동을 해갖고 듣도 보도 못한 다음 판결은 결심 공판입니다. 나는 결심 공판이라는 나는 결심 공판은 나는 그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판결하는 날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판결 때 딱 가니까 판사가 바뀌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 판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해보세요. 다 증언을 했고 내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판사님이 그래요. 다음 증거에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2002년도부터 그날 그때까지 내가 하지 않았는가. 다른 변호사들 그래요. 그냥 파산 신청하고 아니면 개인 해상해갖고 돈 몇 푼 주고 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돈을 주면은 그거 끝날 건데 왜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걸 하냐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그걸 안고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했던 거고, 죄를 벗고자 돈이 얼마나 나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신이 돼가면서 보상금 받은 그 돈까지 탈탈 털리가 이런 데까지 다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내 죄에 저걸 벗겠다고 하는 건데 변호사가 또 그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찾으면 죽일 기라고 흥신소 사람까지 내 흥신소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그쪽에 태거가 돼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줄 알았지. 신문암센터 저기서 그 돈이 400만 원. 거기다 먹고 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총 들어간 것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래저래 해갖고 돈 들어간 것만 해도. 흥신도에 준 것만 해도 4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 가서 잠복근무까지 잡을 기라고. 근데 태그만 그쪽으로 해놔놓고 태그를 그쪽으로 하니까 그쪽 경찰서로 강남경찰서 이 썩어 빠진 경찰관이 그걸로 이첩을 시켜버린 게. 그 경찰관, 나는 경찰을 나는 1%도 안 믿습니다. 내 인생 거들게 한 것도 경찰이고, 지금 또 내 인생을 저거 하게 만들어 하고 하는 게 썩어 빠진 것들이 경찰입니다.
이거 맡았던 경찰도 썩어 빠졌고.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하니까 그 돈이면은 개인 해상을 하고도 남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내가 돈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왜 그걸 책임지고 합니까? 어? 그래서 이 재판을 항소를 하게 됐고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해 당사자가 기소 중에 잡혔습니다. 지 말로는 수갑 차고 강릉 잡혀갔다는데 조사를 하고 풀어주더랍니다. 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공소시효 만료돼서 솔직히 우리나라 보면 개법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좋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찾으면은 내가 죽일 기라고 항상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놈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혓바가 뒤집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걸어놓고 내가 저쪽에 강릉 주문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선장님을 만났습니다. 선장님, 내가 원체 내가 당하는 것도 떠버리고 다니지는 않다 보니까 그 선장님은 아직도 내가 지금 당한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에 당한 거를 알 건데 내가 그거 당해갖고 그 집에 돈은 갚아야, 그러니까 성금을 좀 받았는데 일을 나가서 일을 해줘야 갚아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끝 마무리해서 해갖고 내가 돈 결산을 제대로 내가 찾을 게 아니라 토해내야 될 정도 됐는데 근데 그럴 나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체 나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건데 내가 원체 떠벌리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만나면 죽일 거라고 칼을 있다고 얘기한 거 내가 이거 지금 이래 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이래 됐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 칼 있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두 번인가 세 번째인가 첫 번째는 뵙지도 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뵙고 세 번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해코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만나게 됐고 잘 살고 있으면 확 물어 뜯어버리라고 했는데 꼬라지가 참 저에서 어차피 그래 된 거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법게 해주라. 이래서 법정에 가서 자복까지 했고 그렇게 했는데 판결은 개떡같이 났습니다. 2018년에 7월 6일인가 303호 법정에서 그 법원 방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판사 보고 욕을 했습니다. 걔 족같이 판결한다고. 그전 판사가 저걸 한 것까지 다 있는데 왜 그런 판결이 나왔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거기서 판사 욕을 하면 법정 모독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왜 안 잡아넣겠습니까? 거기서 잡아넣으면은 나를 저거에서 엮으려고 했던 게 들통이 나니까. 이 판결한 판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썩었다고 봅니다. 판사란 저거를 그냥 따지도 않았을 거고, 법정에 중심이 돼갖고 공평하게 지금 한다는 사람들이 증거 자료를
나는 내가 명의도용 당했을 때 집주인 증언 그것까지 갖다 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나한테 나는 돈 1원 한 장 갚아라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거는 갚을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다른 거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 그거는 왜? 이 카드사도 다 쓰고 씁니다. 어떻게든 이 새끼들도 다 빨대 꽂아갖고 빼 처먹을 기라고. 내한테 내가 헛바디비죠. 나는 그때 당시에 찾아가고 잡아 죽인다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내 처지가 엄청 딱했는 게 다른 사람이 강릉에 법률공단에 저기에서 나를 갖다 끌고 가서 저거 가서 여기야 저걸 해라.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님한테 저거 한 거라. 내가 이렇게 이랬다. 그러고 내가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 그때는 제가 배를 탔으니까 입출한계를 했습니다. 입출한계에서 배를 타고 입출한계 한 것까지 다 떼지고 나는 그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나는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 당사자를 잡아야 되겠다. 잡아갖고 죽이뻗기라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이 강릉의 그 법률공단의 그 변호사님들한테 솔직히 뭘 해드린 것도 없어요. 근데 판결은 제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지금 한 게 카드 만들고 한 게 저것도 필정도 틀리고 내 카드 만들 때는 나는 받아나가지고 배를 타면 입출한계를 합니다. 입출한계 배가 나가면은 출항했다고 올리고 입출한계를 하는데 받아나가 있는 놈.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내한테 진 카드사 이 썩은 놈들도 그 채권을 넘겼더라고요. 넘겨서 나한테 이때까지 나한테 그걸 돈 청구를 재판이고 그러고 삼성카드라고 이런 썩은 놈들 재판을 해서 지고 내가 그 한 증거를 다 지고 해놨더만 이 나한테 지금 한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한테 피해간 일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까지 한 놈들이 이걸 나한테 또 청구를 하면서 돌리더라고요. 나는 피해를 당할 당시에 가서 한 군데 전화를 하고 이제 한 군데 찾아가고 나머지는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한 군데 찾아갔는데 내가 명의도용 피해자니까 고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작성을 했다는 계약서를 내달라. 그런데 그걸 함부로 내줄 수가 없답니다. 나한테 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작성했다는 걸 내가 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달라. 경찰에 고발해야 되니까 내달라 했는데 그걸 내줄 수가 없다. 막 내줄 수 없답니다. 나는 그때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돈도 얼마밖에 없어갖고 다른 데는 미리 전화부터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한 데마다 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경찰에 조사받고 나중에 검찰청에 가서 저거를 딱 보니까 경찰한테는 보냈더라고요. 경찰서는 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작받았으면은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두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것에서 끝까지 저걸 했을 건데 나는 허파가 디비지니까 이 당사자만 찾으려고 생각했지. 근데 그 당시 그 경찰관도 내가 이렇게 나는 나는 이야기하지만 경찰을 단 1%도 안 믿습니다. 왜? 내 인생 거들내는 사람도 경찰이고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면 압니까? 그 소리 들으면 내가 하냐 부산에 있는데 나는 찾을 기라고 부산을 내려갔는데 인천 남동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이중부 측량.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사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왜 그 인천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까 일로 이첩이 됐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피해자고 강릉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해놨는데 왜 그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왜 그쪽으로 거기가 있습니까? 아니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태거를 그쪽으로 하면은 뭐 이첩을 시키나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런 개그범입니다. 피해자는 내는데 가해자가 태거를 한다고 해갖고 그쪽으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거예요. 그 경찰관도 잘못된 게야. 내 경찰관도 막 18조팔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받으래요. 아니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쪽에 가서 조사를 받냐고. 강릉으로는 다시 넘기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강압 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라면 올 것이지. 어?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왜 그럼 당신이 차비 보내주라고. 나는 지금 그 왔다 갔다 할 차비도 없다. 나는 지금 나도 돈을 벌어야 내가 입에 풀칠한다. 그러니까 와서 조사를 받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거야. 그 당시 경찰이 여자 경찰이더라고. 여경이라더라고. 경이. 야, 시발 막 시발 쪽하나마다 욕은 개뿔듯이 했어요. 경찰 뭐 배에는 철판 깔았냐고. 이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끌려야 되냐. 그래갖고 절로 넘기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애들 말을 하는 거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내가 말하는 걸 함부로 해도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도 험하게 나가니까 다시 넘겼더라고. 그래서 강릉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냐니까 그 담당 경찰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제일 맡기 싫은 게 이런 사기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제일 하기 싫다는 게 경찰이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죄지는 잡아야 되는 게 경찰이고 억울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저걸 해야 되는 게 경찰인데 그건 나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썩어 빠졌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때 당시 나한테는 아저버리 되더라고. 아저버리고 나발이고 씨발 거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나 면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전화를 하면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썩어 빠졌다고 할 수밖에. 그러고 그런 수사를 제대로 했겠냐고요. 가해자를 합의보라고 풀어줄 것 같으면 나한테 먼저 통화를 하고 풀어줄 의향이 있느냐? 이래 하니까 합의를 검사가 풀어주라고 저걸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 그럼 검사가 풀어주라고 자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요번을 그렇게 안 들어먹었을 건데 그런 전화도 확인 전화도 없이 풀어줬고 그리고 여기 이 법원에서도 저기에 넘어가면은 기일 변경이 됐으면 나한테 기일 변경이 됐다고 미리 공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 가해자 증인을 하고 같이 가갖고 법정 안에 딱 들어가는 법정에 가갖고 저걸 보니까 없어요. 이게 왜 이래 됐냐고 하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일 변경됐다고 하는 거야. 기도 차지 않죠. 나한테 통보를 해야 돼. 통보도 안 하고 그만 어떤 증거가 있는가 어떤 증인이 있는가 이걸 간보기 위해서 저걸 한 겁니다. 나는 이 법무사 새끼들이 나한테 그런 걸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엮으려고 한 장본인하고 공범인들도 모르고 주범이고 공범인도 모르고 이것도 공범이고 채권자는 저것도 공범이고 주범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 시시콜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야기 다 했고, 내가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진주에서 다른 사건, 다른 저게 일이 벌어져가고 그것도 내가 상담을 한 게 있습니다. 나한테 저거 한 줄도 모르고 그런 놈들한테 내가 법률적인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한 거 나중에 그것도 유튜브로 다 띄우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중간에서 유야무야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저걸 해야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유야무야를 만들어요? 혐의 없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검찰청에 저것도 왜 저걸 했냐면은 썩었냐면 처음에 현행범에서 잡혀가는 사람을 갖다가 왜 풀어내? 내한테 그 검사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내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갔을 때 가고 춘천 검찰청에 가서 검사 새끼 하면서 욕을 했는데 근데 뺄 때 그 검사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나는 솔직히 그 검사님한테 욕을 했는데 그 검사님이 욕 먹을 검사님이 아니지. 솔직히 나는 그 검사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기소중지청에 잡혀갖고 그 검사님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갖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다 제출을 했는데 이 썩어 빠진 놈들이 검찰청 기록이라는 앞에 대문짝에 그것도 저거 다른 데로 넣어놨고 의견서를 경찰 의견임으로 해놨는 거라요. 그런데 경찰 의견임으로 해놨는 거는 그게 항소 이유서야 그게 있었는데 경찰이 한 번 다녀가고 난 뒤에 그게 서증 제출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 스탬프 찍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법원에 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경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증거 이거 어느 누가 들어서 훔쳐갔다. 그러면서 녹음을 땄습니다. 그러고 법원에 가서 어떻게 내가 법원에서 두 번 그 증거를 내가 열람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 할 때 내가 복사해달라고 하는 걸 할 줄은 몰랐겠죠. 그거 왔을 때는 서증 제출이라는 스탬프가 안 찍혔습니다. 그게 항소 이유서야 강릉경찰서 의견임하고 검찰청에 검사 의견서가 거기에 딱 들어가고 의견서라고 해갖고 딱 들어간 게 그게 졸지에 검찰청 검사 의견이 강릉경찰서 경찰 의견으로 둔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런 경찰하고 막 떠벌렸는데 떠벌리고 한 거 녹음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 경찰이 딱 다녀가고 난데 서증 딱 제출이라고 집에 와서 나중에 진짜 삐리하다 싶어갖고 보니까 눈알이 튀어나오겠는 기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내 증거 저거 한 거 있는데 바꿨으니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바꾸기 전에 지금 한 증거가 녹음이 돼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 가서 혹시 싶어갖고 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법원에서 내가 증거 저거 한 거 내 증거만 좀 뽑아줘야 했더만은 나한테 증거 목록이 있는 걸 뭉태기를 탁 갖다 주면서 나한테 가져갈 것만 옆으로 제끼랍니다.
그거 증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라고는 진짜 그게야. 지금 한데 가져갈 걸 나보고 제끼라고 하더라고. 이게 뭔 소리고. 직접 뽑아주는 게 아니고 가져갈 걸 제끼라니. 이게 그래서 내가 나 속으로 뭔 이상한데? 그러고 적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증거를 뽑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상대방도 얼마든지 뽑아갈 수 있대요. 이긴 사람들이 그걸 뽑아갈 리는 없고 증거를 이긴 사람들이 열람 복사가 해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나한테 내가 그걸 확인하기라고 딱 하는데 그걸 증거 뭉치를 나보고 주면서 여기서 가져갈 거 제끼세요. 내가 그거 훼손하고 안에서 째갖고 찢어 없애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스탬프 찍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갖고 그거 미리 찍어 놓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법원에 재판부 이게 증거 보관실로 가기 전에 재판부에 먼저 내가 이거 한 거 맞나 뽑아달라 해갖고 상대방 끝까지 몽창 다 뽑은 게 있습니다. 뽑았을 때는 그게 스탬프가 안 찍혔는데 서중 제출이랑 안 찍혔는데 서중 제출했으면 왜 이게 서중 제출에 이게 있냐 그런 식으로 내가 저걸 했을 건데 웃기더라고요. 그게 서중 제출이 되더라고요. 제출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사한 경찰관 썩었다고 하는 이유가 나 조사하면서 복사하겠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 복사 딱 해놔놓고 갔다 와서 딱 간다고 할 때 아차 싶으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찌리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사단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썩었다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나는 다 밝힐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이거 저걸 해도 그냥 허공이 메아리택입니다. 이게 제가 힘이 없고 저는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못 배우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저걸 모르겠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공무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청에 검사직을 하고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 빠진 인간들을 비호하는 이런 세력들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다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뜻 있는 분은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옆전에 솔직히 다 썩어 빠진 공무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만 안 좋은 인간들만 꼬여서 그렇지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간 분은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법률적인 저거를 잘 모르니까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